안녕하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저는 바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승진도 했고 뭐 그래서 일도 많아져서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석사를 평생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석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지원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12월에 석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학교 어떤 과목을 골랐는지는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내가 왜 MBA를 현실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MBA는 되게 비싸고 거기에 대해서 기회비용도 많고 그리고 MBA를 갔다 온 애들을 보니까 그렇게 딱히 일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리고 MBA를 뭐 컨설팅을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미 시작을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결국 MBA가 나한테 그렇게 쓸모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결론은 저는 내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른 석사도 MBA는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제가 학교랑 과목을 고른 기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 숏리스트 안에 어떤 학교들이랑 과목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공유를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먼저 제가 석사를 고른 기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얘 너무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최고의 가성비 해외 석사 찾기 경영 부분, 네, 그래서 저는 5가지를 중요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 5가지는 내가 절대 포기 못하는 것들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높은 세계 랭킹 및 네임 발류. 저는 솔직히 이 석사를 하는 이유가 학교 이름을 좀 이력서에 좋은 학교 이름을 적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이유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다른 컨설팅 같은 경우 보통 타겟 스쿨 안에서만 애들을 뽑아요. 타겟 스쿨 리스트가 정해져 있고 그것도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 타겟 스쿨이 아니면 세미 타겟 스쿨이라고 있긴 한데 세미 타겟 스쿨에서는 이제 애들을 전격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인원이 좀 남으면 그냥 거기서 보충하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타겟 스쿨에서 석사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GMAT이랑 GRE라는 발음 조심해야 돼. GMAT이랑 GR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보통 해외 경영 쪽 석사 갈 때 요구되는 시험 점수인데 이것도 이제 학원도 다니고 뭐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데에 시간을 1도 쓰기가 싫었어요. 네, 그랬고 세 번째는 비교적 좀 싼 가격, 그 5천만 원 언더, 그 학비 전체가 이게 1년이던 2년이던 5천만 원 언더면 5천만 원까지가 이 정도는 내가 낼 수 있겠다, 내가 투자할 수 있겠다 그거였고, 그 이상으로는 저는 뭐 단 한 푼도 쓰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MBA 같은 경우 저번에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인시아드 같은 경우 싱가포르는 뭐 1억 3천인가 넘어갈 거고, NUS도 세금까지 하면 지금 1억이 넘어가는데 5천만 원 정도면 저는 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합당한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제 학교 랭킹이나 네임밸류 이런 거 다 좋은데 학비가 싸다는 이유로 커리큘럼을 너무 거지같이 해놓으면 이제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합당한 리즈너블한 딱 커리큘럼 정도면 나는 그냥 오케이 하겠다 했고, 마지막이 저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석사할 생각은 단 1도 없었어요. 이게 저 스스로의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원한 거지 저는 리모델링을 원한 건 아니에요. 다 때려 부수고. 그래서 일단 하는 건 그대로 하면서 내가 남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든지 해서 그냥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석사를 찾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5가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평가 기준이고요. 근데 저도 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제가 포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포기한 리스트도 있습니다. 단 2개. 근데 이 2개 꽤 커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킹 그리고 인맥. 사람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MBA는 뭐 배우러 가는 데가 아니다. 너가 네트워킹 하러 가는 데다. 거기서 인맥이 얼마나 소중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인생은 스스로 개척한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사 할 때, 그리고 학사 끝났을 때도 야,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여긴데 우리 삼촌이 여긴데 야 꽂아줄게, 야 할 수 있어, 나 삼촌이랑 친해,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한 번도 꽂아준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 통해서 뭐 레퍼럴 받고 추천서 받고 야 너네 회사 면접 봐도 돼, 면접 좀 보게 해줘 해서 면접 본 것 중에 통과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리 내가 뭐 네트워킹을 하고 인맥을 뭐 많이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떠 먹여줄 그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봐요.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스스로 개척하는 거, 독고다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네트워킹이랑 인맥을 다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지 취업 비자. 미국으로 학교 가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난 취업하고 싶어서 미국 학교를 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싱가포르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나중에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충분히 그 나라로 뭐 지원을 해서 뭐 이직을 해서 그 나라로 이민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지 취업 비자는 제가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높은 세계 랭킹이랑 네임 밸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이거는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에 Clear Finance XX라는 이분이 있어요. 이분에 가면 좀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랑 그 학교들 석사들 뭐 어떤 학교들이 타겟 스쿨이고 세미 타겟 스쿨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끔 인스타그램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스마트덤 매트릭스라고 이 세로로는 위로 갈수록 스마트, 밑으로 갈수록 덤, 그리고 이 가로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학생들이 좀 잘생기고 되게 멋진 학생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왼쪽으로 갈수록 좀 어글리, 야 얘는 약간 찐따 같다, 이 학교 다니는 애들 좀 찐따 같다. 그래서 제일 이렇게 왼쪽 밑에 있는 애들을 보면 얘네는 이제 선입견으로만 이게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제일 밑에 왼쪽으로 갈수록 얘는 좀 멍청한데 좀 찐따 같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건 좀 여기 애들은 좀 공부도 잘하고 여기 애들은 되게 멋져, 좀 약간 뭐 그렇다고 해서 가져와 봤어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걸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제가 가져온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유럽 학교들에 대한 이미지인데, 제가 아까 타겟 스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위에 있는 학교들이 타겟 스쿨이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페리얼 컬리지, 그리고 이 학교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에콜 어쩌고 해서 이거 프랑스 학교 같고, 여기는 게 캠브리지, 그리고 LSE 런던 정경대, 그 LBS 런던 비즈니스 스쿨, HC 페리스, 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옥스퍼드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학교들이 이제 어딜 가던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컨설팅이나 거의 그 타겟 스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살짝 밑에 있는 애들이 뭐 세미 타겟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틱톡인데 제가 틱톡을 안 하는데 가져와 봤어요. 여기에 Korean Consultant이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잘생기셨는데 이분 뭐가 많아졌네. 원래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이분 게시물에 보면 막 이렇게 Dumb Ugly Scale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 이것도 유럽이네요. 유럽으로 봤을 때 캠브리지랑 임페리얼 컬리지, 그리고 이게 아마 뮌헨 공대일 거예요. 뮌헨 공대, 뭐 LSE, 옥스퍼드, UCL 이런 학교들이 일단 탑에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영국 학교만 가져와봤어요. 여기서는 캠브리지, 아까랑 똑같죠. 캠브리지, 뭐 임페리얼, LSE, 옥스퍼드 이런 학교들이 이제 탑 타겟 스쿨이다. 여기 한국 것도 있는데 잠깐 볼까요? 한국 거 보면 그쵸. 이제 서울대랑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고려대, 연세대가 이제 탑으로 있죠. 근데 사람들 이미지에서는 그래서 고려대랑 연세대 애들이 조금 잘 놀기도 하고 좀 핫하다.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약간 이런 선입견들 있잖아요. 공대생들은 뭔가 잘 꾸미지도 못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학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MIT 이렇게가 이제 탑. 그 대신 MIT, 여기도 공대, MIT랑 스탠포드는 조금 약간 찐따 쪽에 속하고, 예일이랑 하버드는 그래서 유펜까지도 핫한 걸로. 그렇네요. 이거 뭐 심심하신 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학교를 찾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랭킹을 봤어요.
근데 랭킹은 MBA 랭킹을 봤습니다. MBA 말고는 따로 랭킹이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생각했을 때 MBA는 모든 비즈니스 스쿨이 플래그십으로 가장 밀어주는 석사가 저는 MBA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영대 랭킹을 보지 않고 MBA 랭킹을 봤습니다. 그리고 MBA 랭킹을 내는 기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QS고 또 하나는 Financial Times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길게 보시면 이게 좀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까 싶은데 제가 QS랑 Financial Times 각 30위까지만 가져왔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세계 랭킹 네임 발류 이것만 보고 가는 건데 솔직히 30위 밖으로 밀려나면 저는 돈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20위까지가 제 커트라인이었고 20에서 21위에서 30위까지는 제가 그냥 보험성으로 한번 보기라도 하자. 혹시라도 좋은 학교가 좀 밀려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리스트에는 넣고 보자 싶어서 지금 약간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정리를 해놨고요. QS부터 볼게요. 첫 번째 스탠포드 미국, 와튼 이게 유펜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이죠. 미국이고 세 번째 하버드,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런던 비즈니스 스쿨, 이제 다섯 번째가 HC 페리스, 여섯 번째가 이제 MIT의 슬론 비즈니스 스쿨, 이제 콜롬비아 I 비즈니스 스쿨, 스페인에 있는 거 Judge, 캠브리지 Judge, ISE, 인시아드, 켈로그, UC 버클리, 시카고 부트, UCLA, 예일, NYU, 스턴, 옥스퍼드 스테이트, 아사대, 임페리얼 컬리지 이렇게까지가 있고요. 이제 밖으로 보면 이제 22 밖으로 보면 SDA 버코니 이탈리아 학교고요. 미시간, 듀크, 코펜하겐, 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국립대고요. 이제 뭐 IMD 같은 경우는 스위스 학교고 이거 칭화 중국 거, 에섹 비즈니스 스쿨 아마 프렌치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멜번 호주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제 1위부터 한 20위까지 보면 그냥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죠. 솔직히 이 중에 하나 학교 들어가면 이게 특히 학사라고 봤을 때는 뭐 가문의 영광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한데 비슷해요. 이게 막 많이 QS랑 다르진 않아요. 첫 번째가 와튼 스쿨, 두 번째 인시아드, 그리고 콜롬비아, 보코니 이탈리아 스쿨이 여기서는 21위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코니가 4위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ISE, 켈로그, MIT, 런던 비즈니스 스쿨, 코넬, 시카고 부트, 하버드, HC 페리스, 다트머스, 듀크, 예일, 버지니아, 에사대, UCLA, UC 버클리, I 비즈니스 스쿨 거의 비슷해요. 근데 21위 보시면 NYU 스턴이 여기 있고, 세이프스 이게 아마 중국 거예요. 예, 그리고 스탠포드 그 QS에서는 스탠포드가 1위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스탠포드가 23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샹하이, ESCP, 옥스포드가 26위, 그리고 싱가포르 그 국립대학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푸단, 중국 거, 그리고 캠브리지 저지 여기 있고, 그리고 워싱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랭킹들을 제가 어떻게 봤냐? 그냥 평균을 냈어요. 이제 와튼 같은 경우 QS에서는 2위였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1위였고, 그래서 이거를 소수점까지 하면 1.5기 때문에 지금 반올림에서 여기는 2라고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평균을 쫙 냈어요. 그쵸? 그리고 평균을 낸 거에서 22 커트라인을 여기서 그냥 그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 QS랑 Financial Times MBA 랭킹을 봤을 때 1위에서 20위에 있는 학교는 어떤 회사든 HR이 큰 그 다국적 기업이라고 쳤을 때 HR이 모를 수가 없는 학교. 모른다면 이건 그 HR이 무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20위에서 30위는 HR이 모를 수도 있는 학교.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위에서 20위까지 뽑은 학교를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와튼 들어갔고요. 콜롬비아 들어갔고요. 런던 비즈니스 스쿨, MIT 슬론, 인시아드, 하버드, ISE, HC 페리스, 켈로그, 스탠포드, 시카고 부트, 보코니, IE, 예일, 버클리, 앤더슨, 에사대, 듀크, 캠브리지, NYU 여기까지고요. 그 밑에는 코넬 좋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을 쳐놨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적용을 했어요. 코넬 정도면 굳이 20위가 아니라도 여기에 들어가면 그래도 애들이 인정을 하겠구나. 그 옥스퍼드 같은 경우도 옥스퍼드잖아요. ESP 제가 잘 몰라서 빼고, NUS도 뭐 아시아에서 일할 거면 그냥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학교 랭킹 1위니까 그래서 적용을 했고,
칭화 중국 학교는 이제 배제를 했고요. 임페리얼 컬리지 좋은 학교를 제가 알아서 좋은 학교인 걸 알아서 적용을 했고, 멜버는 뺐고, 세이프스 것도 뺐고, IMD는 이게 랭킹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스위스 베이스로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랭킹이 좀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다트머스는 아이비리그다 보니까 굳이 랭킹이 좀 낮더라도 어디 가서든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미시간, 버지니아, 뭐 에섹, 네, 이런 데는 뺐습니다. 워싱턴 또 뺐고요. 코펜하겐까지도 뺐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제 숏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위 20개와 1, 2, 3, 4, 5, 6, 6개까지 26개까지 이제 학교는 제가 정했고, 이 학교 안에서 어떤 과목이 GMAT을 요구를 안 하고 이 학비가 5천만 원 온다고 커리큘럼이 괜찮고 원격이랑 파트타임을 허용을 하는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았어요. 근데 저도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서 찾지는 않았고, 일단 제가 찾은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리스트에서 제일 좋은 학교는 와튼이었습니다. 와튼에는 EMBA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온라인이에요. 근데 GMAT 필수라서 제 크라이테리아에는 맞지 않았고요. 학비가 3억 천이에요. 3억 천. 그래서 여기서 불합격. 이제 제 기준에서는 불합격. 근데 이제 좋은 장점으로는 파트타임이 허용이 되고, 블렌디드라고 해서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몇몇의 과목들은 너가 필수적으로 우리 캠퍼스에 와서 들어라, 이렇게 블렌디드로 아주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었죠. 그래서 블렌디드만 돼도 솔직히 일하면서 연차 쓰고 갈 수 있잖아요. 아무튼 좋다고는 생각했는데, 일단 GMAT은 제가 어차피 안 볼 거고, 제가 3억이라는 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콜롬비아는 제가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주 좋은 학교잖아요. 랭킹도 좋고. 근데 의외로 GMAT을 안 보고, 그리고 파트타임이면서 온라인 수업들인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학비는 얘네가 학비를 무슨 크레딧으로 나타내서 제가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어차피 미국 학교는 제가 딱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찾진 않았는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 콜롬비아 여기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들어가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 뭐 Master of Science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pplied Analytics에서 뭐 이거 분석 관련한 거 뭐 석사가 있고, Bioethics 이건 모르겠고, 잠시만요. Human Capital 이거 아마 HR 쪽에서 그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런 거 Master of Science in Human Capital Management 좋을 것 같고요. Non-profit management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political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 운용사나 이렇게 finance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wealth management가 있어요. 그래서 Master of Professional Studies in Wealth Management 해서, 저도 자세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 뭐 패밀리 오피스나 뭐 프라이빗 뱅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돈 많은 고객들 돈 유치하는 그런 약간 부를 매니지면, 그러니까 너의 계좌를 내가 매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그 부를 내가 웨스를 매니지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인슈런스 매니지먼트. 저 정확하게 이게 뭐 액처리어 계리사 쪽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인슈런스 쪽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석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컬럼비아는 뭐 이런 뭐 경영 관련된 학과들이 있었고, 근데 아쉽게도 저는 미국 학교를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 다음에 이제 런던 비즈니스 스쿨, 이제 영국에서 아니면 어쩌면 유럽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스쿨 중에 하나죠. 근데 가장 좋은 학교인 만큼 GMAT은 다 필수였고요. 온라인이나 파트타임으로 하는 학과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뺐고요. MIT도 마찬가지로 없더라고요. 제 기준에 맞는 학교들이. 인시아드도 마찬가지고, 하버드가 근데 있었어요. 근데 하버드가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평생교육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하버드긴 하버드예요. 근데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구글에 쳐봤어요. 구글에 쳐봐서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이 진짜 하버드냐 쳤는데 진짜 하버드라고는 나와요. 일단 좋은 점을 보면 GMAT이 필요 없어. 그리고 학비도 5,500이야. 이게 4만 달러 USD, 미화 4만 달러 정도고, 파트타임에 블렌디드야.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겠지. 왜냐하면 봐봐요. 내가 그러면 뭐 한국이나 어디서 일하다가 갑자기 내 이력서에 하버드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구라를 칠 수 있는 게 좀 그럴 수 있지 뭐 어느 주립대 정도면 너가 그럴 수 있지인데 갑자기 여기 하버드가 들어가면 너 이거 하버드 맞아? 너 직접 가서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러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게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랬고요. 진짜 하버드에 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지원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커리큘럼 자체는 좋겠죠. 하버드니까 그냥 날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제 하버드 다음이 이 ISE 비즈니스 스쿨. 이게 아마 스페인인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 아니면 스페인 학교인데 아무튼 여기도 GEMBA라는 게 있었고 여기서는 GMAT이랑 GRE 대신에 EA 이게 Executive Assessment라고 GMAT이나 GRE를 볼 시간이 없는 고위급, 그러니까 직장 경력이 뭐 8년 이상이신, 뭐 10년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GMAT이랑 GRE를 간추려서 조금 더 쉽게 만든 시험이 있어요. Executive Assessment. 이게 원래 좀 트래디셔널한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좀 있더라고요. NUS도 받아들이긴 하는데 파트타임 MBA 같은 경우. 아무튼 그래서 EA라서 제가 일단 뭐 GMAT이랑 GRE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비가 일단 2억. 네, 원화 2억이라서 네, 여기는 이제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트타임이랑 블렌디드인 건 좋지만 학비가 2억이란 게 컸고 이제 HC 페리스 같은 경우는 랭킹 좋아요. 네. 그리고 HC 페리스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 학교에서 그 그랑제골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프랑스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 그랑제골 학교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계열에서는 꽤나 유명한 학교고요. 여기서는 두 개의 과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Master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두 번째는 Executive Masters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규세키티브가 붙은 건 직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직장 경험이 8년 이상이신 분들 상대로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대신 원래 같은 경우 이게 2년짜리인데 이규세키티브 같은 경우는 1년 반으로 간추려놨고 논문도 빼줘요. 예, 그리고 GMAT이랑 GRE 요구 안 하고 투이션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투이션도 23,000유로, 25,000유로 해서 원화로 한 3,5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파트타임이고 이게 온라인인데 파리 캠퍼스에 직접 가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fully blended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어쨌든 블렌디드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노스웨스턴의 캘록, 스탠포드, 시카고 부스 같은 경우는 뭐가 전혀 없었고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찾은 게 이제 SDA 보콘이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이게 이태리에 있는 학교인데 많은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타겟 스쿨이기도 해요. 근데 그 타겟 스쿨인 그 학과들 뭐 파이낸스나 뭐 금융 쪽 관련된 학과들은 다 뭐 직접 캠퍼스에서 언캠퍼스에서 수업을 하는 과목들인 것 같고 대신에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제가 여기 빼먹고 안 적었는데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은 2개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Executive Master in Luxury Management. 이탈리아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럭셔리가 뭐 유명하잖아요. 뭐 구찌, 프라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쪽 계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이제 Executive Management 들을 해놨고 그리고 마스터 인 마케팅 앤 세일즈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뭐 이것도 마케팅이나 세일즈에서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고위로 갈수록 조금 더 직급이 높아질수록 이제 진짜 내가 판다기보다 밑에 팀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쭉쭉쭉쭉쭉 있는데 제가 다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요 위에서 벌써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임페리얼 컬리지가 이제 뭐 영국에서의 MIT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공대인데 여기서 MBA가 온라인 MBA가 있습니다. 학비를 제가 뭐 1억 정도 할 거고 그 커리큘럼도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워낙 학교 이름이 좋다 보니까 뭐 이것도 많이 싱가포르에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지금 현재 직장에 만족을 하시고 뭐 가정이 있거나 이래서 내가 뭐 직장까지 다 때려치고 뭐 MBA를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냥 온라인으로 좋은 학교에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임페리얼 컬리지 MBA를 찾아봤었는데 이게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니까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GMAT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석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마음을 먹고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이제 제 숏리스트 안에 들었던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파트타임이고 뭐 온라인이고 GMAT 필요 없고 학비 싼 거 딱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HSPS에서 저는 직장 경험이 8년이 넘었기 때문에 Executive Masters i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을 듣기로 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제가 이 과목을 커리큘럼을 보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커리큘럼 자체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혁신을 말하는 거고 엔터프레너십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시면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이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스타트업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지 않더라도 그냥 저같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많은 이노베이션과 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직종이 있으신 분들 컨설팅에서 일하시면서도 이 석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 커리큘럼이 나한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이유가 제가 지금 하는 일 자체가 전략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이노베이션을 요구하고 그리고 신사업 계획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회사 규모가 있더라도 항상 저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해요. 스타트업 마인드셋을 가져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컬처나 뭐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보수적인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진짜 너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스타트업 마인드셋으로 신사업을 개발을 해봐라. 항상 이런 얘기는 어딜 가나 듣거든요. 클라이언트들한테도 듣고. 그래서 그냥 MBA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싸리 그냥 이런 이노베이션이나 이거 스타트업 관련된 학과를 들어보면 뭐 배우는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관련된 학과다 보니까 그 벤처 캐피털이나 아니면 그 프라이빗 이퀄리 사모펀드 같은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로 어떻게 엑시스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제가 나중에 프라이빗 이퀄이나 그 벤처 캐피털 같은 데 문을 두드려 볼 때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나 이런 것도 이런 석사도 했어 하고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조만간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